많은 부모님들을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하고 뒤척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 걱정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딸이 아이 키우느라 지쳐가는 걸 보면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손주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잠을 설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다 커서 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쓸모없는 게 바로 이 자식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자식을 위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식 걱정이 쓸모없다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걱정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니까요.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을 세 자녀 걱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밤잠을 설치며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 후 시댁과 갈등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아파서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된다고 하면 자신이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온통 자식 걱정으로 시작해서 자식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은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오늘 몸은 괜찮을까 걱정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남편이 좀 도와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다던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견디고 있을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자식들이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 걱정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빠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다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이들 밥 챙겨주느라 정작 자신은 대충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다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에는 자식들이 안전하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식들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온통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요즘 어떻고, 둘째 딸이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막내 아들이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라 서로 자식 걱정을 나누며 공감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걱정만 늘어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친구는 딸이 이혼 위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박순자 씨는 우리 아이들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왜 아픈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특별히 몸에 무리한 일도 없었고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큰아들이 병실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우리 걱정을 하세요? 우리는 다 성인이고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면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돼요. 둘째 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요즘 연락드리기도 조심스러웠어요. 좋은 소리만 해야 하나 싶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했거든요. 아이가 아파도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더 걱정하실까 봐 혼자 끙끙 앓았어요. 막내 아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저희가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웠거든요. 엄마가 더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자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걱정할까 봐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고 힘든 일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엄마 걱정시키지 말자는 생각만 앞섰던 겁니다. 박순자 씨는 병실에서 며칠을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했던 걱정들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자식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또 계십니다. 70세 강미자 씨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강미자 씨는 딸이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이미 그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엄마가 계속 걱정할까봐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못했던 겁니다. 강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힘들었어요. 제 문제로 엄마까지 힘들어 하시니까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힘든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불안하고 연락이 와도 괜찮은 소리만 하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어 걱정됩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밤잠을 설치고 안 하면 또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어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걱정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걱정이 자식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먼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부모에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고 기다려주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걱정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모라면 자식 걱정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차이가 자식과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72세 이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더 힘들어했어요. 아들보다 제가 먼저 걱정하고 제가 먼저 우울해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저에게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조언을 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힘들 때 제가 함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이영희 씨는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걱정은 불안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걱정보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을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65세 김정숙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도 계속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생각이 큰아들 직장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는데 몸은 괜찮을까,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둘째 며느리가 아이 키우느라 힘들까 봐 걱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아이가 밤에 자주 깬다고 했는데 그러면 며느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상할까 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에는 막내딸이 남편과 잘 지내나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딸이 최근에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까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내 인생은 언제 살 거니? 아이들 다 컸는데 아직도 자식 걱정만 하고 있네.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식 걱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자식들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하루가 자식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 걱정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중에 자식 걱정 말고 순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만나서 자식 이야기 말고 다른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아니면 김정숙 씨처럼 온 하루가 자식 걱정으로만 채워져 있으신가요? 김정숙 씨는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물론 너희들이 정말 어려우면 언제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 처음에 자식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자식 걱정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니까 어색했던 겁니다. 하지만 곧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엄마만의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숙 씨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먹향과 붓의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 자식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춤을 추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학창시절 친구들과도 정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취미생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자식 걱정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예 작품 자랑도 하고 댄스 수업에서 배운 것도 보여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식 걱정 안 하는 시간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서도 아들이 잘 지내나 생각이 났고 댄스를 추면서도 딸이 아이 키우느라 힘들까 걱정이 됐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도 문득문득 자식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니까 자식 걱정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서예 배운다며 작품 좀 보여주세요. 댄스는 재미있어요? 친구들과는 잘 만나고 계세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해도 엄마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식들도 연락하는 게 즐거워진 겁니다. 엄마와 통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엄마의 밝은 에너지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도 더 당당해졌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털어놓으면 엄마가 함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거나 응원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이야기만 하시고 걱정만 하셨는데 지금은 엄마만의 즐거운 이야기가 있으시니까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져요.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걱정을 그만두니까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60대가 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분이 또 계십니다. 67세 박영미 씨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박영미 씨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몇 년 동안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자식들 걱정만 하고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동네 요가 교실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동작 따라하기가 힘들었지만 차츰 몸이 유연해지면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만큼은 자식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습니다. 박영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는데 저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즐겁게 살아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에만 매달리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는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자신들 걱정만 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신만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모습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사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담감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자식 걱정을 그만두는 게 단순히 무관심해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을 그만두라는 말이 자식에게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74세 한복순 씨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복순 씨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복순 씨가 자식들을 키울 때부터 걱정 대신 다른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한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걱정하는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아이들을 믿고 응원하는 엄마가 되려고 했습니다. 걱정하면 아이들이 위축되고 믿어주면 아이들이 당당해진다는 걸 일찍 깨달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걱정부터 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못 봐도 왜 못 봤는지 따지지 말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와 싸웠다고 해도 엄마가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한복순 씨의 교육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부모가 먼저 당황하거나 걱정하면 아이들도 자신감을 잃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가 충분히 현명하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요? 걱정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격려를, 간섭 대신 지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한복순 씨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모두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한복순 씨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 억지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서 연락합니다. 한복순 씨의 큰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특별해요. 우리가 힘들 때 같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힘든 이야기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나거든요. 둘째 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뭘 하든지 응원해 주세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걱정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바로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충분히 현명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세요. 69세 서미영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예전 같으면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잘못되면 어쩌나,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분명히 잘해낼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엄마는 내가 잘해낼 거라고 믿어. 힘들 때는 언제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들이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했고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제일 먼저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믿어주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응원입니다. 걱정하는 말 대신 응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너 괜찮겠니?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힘들지 않니? 대신 잘하고 있구나. 조심해야 돼. 대신 화이팅. 이런 작은 말의 차이가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만 부모의 응원은 자식에게 용기가 됩니다. 71세 최정자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딸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직장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 새 직장에서 적응하기 힘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딸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해 주시니까 용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 직장에서 잘 적응했고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있을 때 바로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세요. 물론 정말 위험하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은 생각보다 잘 해결합니다. 73세 박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당장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보내거나 직접 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조언을 해주거나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기다려봐요. 딸이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딸이 스스로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해주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박영자 씨의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려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정말 어려울 때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는 엄마가 기꺼이 도와주세요. 네, 번째는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자식에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즐겁게 살면 자식들도 부담감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76세 이순희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자식들의 몫이에요.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들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제가 행복하게 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자식 걱정 대신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믿음, 응원, 기다림, 그리고 자기 인생에 집중하기. 이것만으로도 자식과의 관계가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 걱정에 매달리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식 걱정이 왜 쓸모없는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 걱정에 매달리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76세 최영숙 씨가 들려준 깊은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씨는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식을 걱정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최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식이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야 제가 안심이 되고, 자식들이 성공해야 제가 자랑스럽고, 자식들이 행복해야 제가 마음 편했던 거예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아닌가요? 우리가 자식을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숙 씨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면 제가 속상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할 때 떳떳하지 못했거든요. 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밤잠을 설쳤어요. 딸이 이혼이라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막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제가 더 절망했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 되면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우리가 뿌듯합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우리가 안심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힘들어하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우리가 초조합니다. 자식이 걱정이면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자녀의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만 행복하고 자녀가 힘들 때는 함께 불행해집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가 곧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67세 이정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자신이 더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밥맛도 없어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했고 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은 오히려 홀가분해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돼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자유로워졌다고,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걱정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딸이 이혼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어디 가서 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더 컸던 겁니다. 이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딸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는데 저는 체면 때문에 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순옥 씨는 아들의 사업 실패 때문에 몇 년을 힘들어했습니다. 아들보다 자신이 더 절망했고 아들보다 자신이 더 우울해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들 자랑을 못하게 된 것도 속상했고 아들에게 투자한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더 신중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 많은 걸 배웠다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순옥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실패를 더 힘들어한 이유가 정말 아들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이었고,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식 걱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자랑스럽다. 자식이 잘 살아야 내가 마음 편하다. 자식이 행복해야 내가 안심된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식 걱정이 우리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온다면 그 불안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에 우리의 자존심을 걸지 말고 우리 자신만의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73세 김옥분 씨는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승진하면 온 동네에 자랑했고, 아들이 좋은 차를 사면 자신이 산 것처럼 기뻤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힘들어하면 자신도 우울해졌고, 아들이 실수하면 자신이 더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것이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성공해도 기뻐해 주되 자신의 성취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해도 응원해 주되 자신까지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김옥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건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제가 대신 걱정해 준다고 해서 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제가 제 인생을 즐겁게 살면 아들도 마음이 편해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들도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가 함께 힘들어하지 않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옥분 씨 자신도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의 경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정숙 씨는 딸의 결혼 문제로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딸이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안 하니까 자신이 더 초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딸의 결혼은 언제 하느냐고 물으면 부끄러웠고 딸 때문에 자신이 무능한 엄마인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자신만의 취미와 인간관계도 풍부했습니다. 결혼도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걱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불안해했던 겁니다. 박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제가 남들 눈치 보느라 딸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식 걱정이 가장 쓸모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식 걱정은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안감이나 체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자식에게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 자신의 평온도 깨뜨립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게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식의 성공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자식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도 자유롭고 우리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자식 걱정을 그만두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식 걱정을 그만두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응원을, 간섭 대신 지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말고 우리만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담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병원에서 깨달은 후 지금까지 3년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대신 서예와 요가에 빠져 살고 있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김정숙 씨는 자신만의 취미를 찾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댄스와 서예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밝아지셔서 좋다고 이제는 엄마와 통화하는 게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한복순 씨는 여전히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줍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더욱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영숙 씨는 자신의 불안감이 자식 걱정의 진짜 원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이나 실패에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지 않게 되니까 훨씬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인생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본인도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첫째, 자식에게 걱정 어린 말 대신 응원의 말을 해주세요. 너 괜찮겠니? 대신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조심해 대신 화이팅. 이런 작은 말의 변화만으로도 자식은 힘을 얻습니다. 둘째, 자식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자식들은 현명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자식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자식 이야기 말고 다른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넷째, 자식의 성공이나 실패에 나의 감정을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해 주되 내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자식이 힘들면 응원해 주되 나까지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섯째, 자식에 대한 걱정이 혹시 나의 불안감이나 체면 때문은 아닌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진짜 자식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나 남들의 시선 때문인지 구분해 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에 매달려 있으면 자식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행합니다. 대신 자식을 믿고 응원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가족이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부모의 역할이고 진짜 노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식 걱정이 아닌 자신만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보는 자식들이 더욱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